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을 맡은 최진아입니다. 우선 여러분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아쉬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오늘 여러분이 본 시험은 모의평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시험은 11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니까요. 오늘 시험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의평가를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간과했던 부분은 어떤 점이 있는지, 그래서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기보다는 어떤 시험이었는지,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난이도입니다. 시험 난이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난이도 중 또는 중상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시험과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 2023 6월 모의평가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 수능 2023 수능과 비교를 했을 때는 다소 평이했다, 다소 무난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 난이도를 봤을 때 여러분은 아마 시험 현장에서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을 한번 추려보았는데요. 문항별 난이도 자체는 작년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여러분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형이 조금 새롭다고 해서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이해 기반으로, 원리 기반으로 정말 완전하게 개념 학습을 마무리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생소했을지언정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체감 난도가 낮았던 이유, 작년에 비해서 왜 쉽다고 하는 걸까라는 것을 조금 추려보면요. 우선 킬러 문항이 속해 있는 4페이지 기억나시죠? 4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킬러 페이지 치고는 조금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도 난이도 자체가 완전 극상은 아니었습니다. 중에서 중상 정도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도 중에서 중상 정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문항별 난이도 하나하나는 비슷했다고 할지언정 계산 문제가 다소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 측면에서 조금은 여유가 있었던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험 현장에서는 시간의 압박을 당연히 느낄 수 있었겠지만요.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분명히 체감 난도가 조금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원별 출제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면서도 느꼈을 텐데요.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그리고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느꼈을 점입니다. 바로 1단원과 4단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1단원과 4단원은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대표적인 단원이죠.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 그리고 중화반응과 양적관계. 그래서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단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출제 문항수가 많은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 3단원은 소홀히 해도 되느냐? 그것은 또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학교에서도 늘 강조를 하는 바인데요. 2, 3단원의 중 또는 중하 난도의 문제들을요. 여러분이 빠르게 풀어내야, 조금 속도를 내주어야 1, 4단원의 문제들을 풀 시간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2, 3단원의 문제들을 푸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정답을 맞힌 문항이라고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풀이한 방법 외에도 조금 더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다시 점검할 문항들을 조금 추려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답을 맞힌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시간이 너무 걸렸다라거나 그런 문항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항이 되겠지요.
우선 첫 번째는 7번 문항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 문제였습니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고 있죠. 예전에는 4페이지에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7번 앞쪽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건 역시 점검 요소는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풀이의 핵심 키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7번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번 문항입니다. 8번은 오비탈과 전자배치 문항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자료가 아주 조금 변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자료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아주 조금 변형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익숙한 자료로 바로 변환을 했다면 매우 쉬운 문항이 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9번은 동위원소 문제입니다. 동위원소 문제는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기는 했는데요.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한번 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동위원소에서 그냥 평균 원자량, 평균 분자량 구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시고요. 1단원의 화학식량과 몰파트와 연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항 역시 1단원의 화학식량과 몰파트와 연계돼서 출제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번 문항은 농도 변환 문제였습니다. 농도 문제였는데요. 농도 변환이라고 되어 있어서 변환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같은 문제라도 푸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 문제를 풀 때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검할 요소는 수풀보자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풀이 방법 중에 여러분에게 맞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답만 내는데 치중하지 마시고요. 조금 문제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여기에서 주는 자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은 내가 조금 더 신속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만한 문항인 것입니다. 다음에 13번 문항은 오비탈과 양자수인데요. 이것 역시 새로운 자료가 조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료가 조금 생소할 뿐이지 전혀 어려운 문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료 해석 능력을 반드시 키워주셔야 하는 것이겠고요. 다음에 16번 문항은 중화 적정 실험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점검할 요소는 수풀보자라고 되어 있지요. 중화적정 실험이기는 한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2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어진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잡고 시작을 했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항입니다. 이따가 해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킬러 페이지에 해당되는 4개의 문항을 모두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총평에서도 얘기했듯이 4페이지의 킬러 문항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앞쪽에서 시간을 너무 할애하는 바람에 4페이지에 오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선 4페이지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17번은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자료가 조금 새로운 내용이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자료 해석이 어렵다거나 그러한 문항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4가지 문항 중에서 가장 쉬운 문항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18번은 화학식량과 몰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3 수능과 마찬가지로 화학식량과 몰 파트가 킬러 파트로 구상이 되고 있지요. 여기서도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가지 문항 중에서 아마 4가지 문항을 모두 다 풀어본 친구들은 18번이 가장 까다로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번은 4단원의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문항이었는데요. 19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예상 충분히 했을 거예요. 3개의 용액이 혼합되는 유형, 그리고 이가가 포함되는 유형이 출제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유형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합 유형 중에서도 조금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19번은 다들 잘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번 문항은 1단원의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지난 수능과 마찬가지로 개수가 모두 주어진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상태를 확인했어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우리가 화학반응식 문제를 풀 때 가스의 형태인지 아니면은 솔리드나 리퀴드의 형태인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라고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주의를 환기해주는 그러한 문항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총평의 마지막 내용은요. 여러분이 그래서 수능 때까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모의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백전백승할 일만 남은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정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숲을 보는 능력을 키우자입니다. 아까 몇 가지 살펴볼 문항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같은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풀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을 맞힌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문제를 멀리서 숲을 본다는 기분으로 보시면서 이러한 자료는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 자료를 활용하면은 이 방법으로도 풀 수 있겠구나 라는 능력을 조금 키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 변환 능력을 반드시 기르셔야 합니다. 수능에서는요, 반드시 신유형이 출제가 되겠죠. 유형도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료 역시 여러분한테 익숙한 자료만 출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자료의 형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생소해 라고 하면서 당황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 변환 능력을 반드시 키워주셔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원리 기반의 이해 기반의 개념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익숙한 자료를 쌓아두셔야 되겠죠. 개개인마다 본인에게 익숙한 자료는 다를 거예요.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조금 변형돼서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편안한 자료로 변환을 빠르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쉬운 문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여러 번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효율적인, 조금이라도 신속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정답을 맞힌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어렵게 푸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문항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4페이지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페이지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면 4페이지를 풀어볼 시간이 없었겠죠. 그러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겠죠. 4페이지가 오히려 난이도가 중 정도로 출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풀어보지도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앞쪽에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단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효율적인 풀이법을 고민하는 게요. 수능을 코앞에 두고 10월 이럴 때 하기에는 당연히 조금 위험 부담이 크고 너무 늦은 감이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6월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여러분만의 풀이법을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개인의 빈 부분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2단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4단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개개인의 빈 부분을 모의평가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그 부분을 하나하나 촘촘하게 채워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실수했던 부분 그리고 간과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마지막 문항에서 솔리드인 것을 여러분이 간과했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그냥 실수했어 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내가 솔리드인 걸 못 봤네, 고체인 걸 못 봤네 라고 여러 번 곱씹으면서 여러분 염두에 꼭꼭 심어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를 분명히 시험 현장에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총평과 함께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험, 즉 지피지기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았으니까요. 이제 백전백승 할 일만 남았겠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